멀티 에이전트를 쉽게 만들 수 있는 툴인 크류 AI를 쓸 거고요. 크류 AI를 쓸 때 저는 일단 가상 환경부터 만들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콘다 설치는 다 돼 있다고 가정하고 그냥 바로 할게요. 콘다 크리에이트 마이너스 n 그 다음에 크류 AI 뭐 이렇게 치시고 파이썬 버전은 3.12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Y 누르시고 네, 다 YY 하시면 됩니다. 윈도우도 똑같습니다. 설치하시고 터미널에서 하시면 되고요. 콘다 액티베이트 크류 AI 들어가시면 되고, 여기서 우리는 크류 AI를 좀 설치를 해볼 건데요. 네,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왔는데요. 여기 보면 오픈소스 여기 들어가시면 뭔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요 크류 AI는 이 AI 에이전트를 클래스 이제 객체로 선언하고 그 다음에 태스크도 객체로 선언해서 한 묶음으로써 이제 여러 가지 에이전트들과 태스크들을 짝을 이뤄가지고 한 번에 실행을 프로세스를 이렇게 태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류로 묶어가지고 실행을 하고 아웃컴으로 결과를 받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지금 오늘 이제 하는 것보다도 더 다양한 것들을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설치, 인스톨레이션으로 가셔서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한 번에 다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요 pip install crew AI tools 요거를 복사해서 터미널에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엄청 설치되는 게 많아요. 좀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게요. 크류 AI 블로그 에이전트. 네, 크류 AI 블로그 에이전트를 하나 만드시고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류 AI 블로그 에이전트. 그 다음에 지우시고 여기서 코드 하면은 깔끔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예, 크류 AI 블로그 에이전트 폴더에 들어오셨으면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한 파일만 만들 거예요. 일단 블로그 에이전트 블로그 에이전트 점 바이. 그 다음에 이제 라이브러리 설치했으니까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from 크류 AI 임포트. 우리가 총 4가지 만들어진 걸 쓸 건데요. 에이전트, 그 다음에 태스크, 그 다음에 크류, 그 다음에 LLM을 쓸 겁니다. 자, LLM 하고 LLM 클래스 가져온 거를 대문자 LLM입니다. LLM 가져온 것을 여기다가 우리가 올라마를 쓸 건데요. 올라마란 무엇이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보면 각종 이제 모델들을 공짜로 이제 오픈소스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할 거는 이게 빌리언이 높으면 컴퓨터 사양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나쁘고 쓴 건 아닌데 컴퓨터 사양이 매우 중요하고 성능이 높아져요. 근데 단점이 보통 일반 저가형 사무용 컴퓨터에서는 요 지금 내용을 실습하기가 어려우니까 여기 라마 3.2에 여기 좀 성능은 떨어집니다. 1B나 3B짜리를 할게요. 3B. 1B나 3B짜리를 하고 여기 보면 올라마 런 할 수도 있고 올라마 풀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터미널 저도 여러 가지를 다운로드 받았는데요. 1B를 하셔도 되고 3B를 하셔도 됩니다. 올라마 풀 라마 3.2 저는 3B짜리를
당겨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일단 설치하는 동안 다시 에디터를 켜서요 코딩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은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돼요. 요거는 올라마 3.2 1빌리언 뭐 여기 3 이따 다운로드 다 되면 3빌리언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비교해 보셔도 됩니다. 베이스 URL은 http localhost 네, 이렇게 작성해 주십니다. 요거는 그 여러분 컴퓨터 주소를 나타내고 포트를 나타냅니다. 포트는 이거는 올라마 기본 디폴트 설치하면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전트들을 이제 만들 건데요. 콘텐츠 기획자 에이전트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콘텐츠 작가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편집한 친구가 있을 거고요. 네, 콘텐츠 기획자, 작가, 그 다음에 편집자, 그 다음에 이게 오픈소스다 보니까 가끔 영어로 나오거나 다른 언어로 나오면 그 가드레일 좀 방지를 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하는데 트랜슬레이터를 씁니다. 뭐 LLM 사용 시 영어로 출력되는 부분 한국어로 바꿔주는 번역가 네, 번역가를 씁니다. 그래서 트랜슬레이터 에이전트입니다. 총 4가지 에이전트를 우리가 작성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 에이전트마다 태스크를 쥐어줘야 돼요. 그래서 작업을 또 정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작업도 뭐 기획 작업 정의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똑같이 뭐 콘텐츠 작가의 작업, 그 다음에 편집자 작업, 그 다음에 번역 트랜슬레이터 작업,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크루를 만들 거고, 그 다음에 뭐 실행하고 결과값을 볼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로직은 이렇게 같이 코드를 작성하게 될 거고요. 요 패턴 한 번만 익히면 크류 AI로 에이전트 기본적인 것들을 멀티 에이전트로 해서 태스크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올라마 오픈소스와 함께요. 특히 에이전트는 돈이 여러분들 엄청 들어요. API 특히 GPT를 쓰면. 그래서 뭔가 이렇게 테스트하고 만들 때는 저는 다 오픈소스로 만들고 필요하면 돈을 결제해서 뭐 다른 이제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네, 일단 롤은 콘텐츠 기획자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역할 설정하고요. goal, 우리의 목표, 이 에이전트의 목표는 자 이제부터는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해 주세요. 이따가 인풋으로 그 키 밸류를 남겨줄 건데
이 토픽이라는 걸 넘겨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토픽을 이제 여기다가 치환해서 넣어줄 수가 있고요. 이런 백글 뭐 이렇게 여기 프롬프트는 제가 이미 작성해 놓은 게 있어서 이대로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스토리입니다. 네, 이거는 약간 더 예시안을 더 많이 주는 거예요. 너는 이런 환경에 있다, 뭐 이런 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다 작성을 해놨고요. 네, 하나하나 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뭐 이미 이런 너는 그 에이전트 사람인데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상황이다, 이런 걸 상세하게 최대한 기재를 해주면은 점점 더 좋은 성능을 내는 에이전트가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LLM을 바인딩 해줘야 돼요. 위에 정의한 우리 오픈소스 LLM을 바인딩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위임, 다른 에이전트끼리 뭔가를 조작을 스스로 하게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이거는 false로 수정하고, 그 다음에 이가 작동하는 내용을 작동할 때 보여주게끔 할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추석은 다 달아놓도록 할게요. 위임을 허용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됐고, 그 이제 와이터, 그 다음에 에디터 다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제가 이미 작성해 놓은 에이전트들이 있어서 그대로 그냥 쓰도록 할게요. 그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와이터 편집자, 편집자는 뭐 주제가 이미 받았으니까 굳이 요거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해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해보셔도 돼요. 네, 마지막 트랜슬레이터. 네, 트랜슬레이터는 메모리 기능을 뭐 트루로 했습니다. 왜냐면 이 기능을 끄니까 자꾸 그 잘 못 찾더라고요. 그래서 이 메모리 기능, 저장하는 기능을, 얘는 에이전트지만 얘를 true로 했고요. 그래서 얘가 이걸 이제 그 얘가 작성한 내용을 true로 킨 다음에 마지막 태스크 작성할 때 아웃풋 파일을 마크다운으로 한번 내보내 볼 겁니다. 마크다운으로 내보내 볼 거라서 네, 메모리를 true로 하도록 할게요. 자, 작업을 이제 정의할 건데요. 네, 플랜을 정의할 겁니다. 태스크. 처음에는 디스크립션 설명하는 란에다가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그냥 제가 똑같이 이미 작성해 놓은 태스크 프롬프트를 적도록 할게요. 이 프롬프트는 여러분들이 GPT를 통해서 만드셔도 되고요. 조금 더 상세하게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게끔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에이전트 작업을 해서 기대된 아웃풋 프롬프팅을 적어주면 돼요. 네, 이거는 그냥 제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전트는 이 작업의 주인을 지정해 줘야 되거든요. 플래너. 네, 이 플래너를 여기다가 지정해 주면 됩니다. 똑같이 이제 다 에이전트마다 작업들을 다 상세하게 지정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터. 네, 이 프롬프트들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쓰시면 됩니다. 다만 너무 이상하게 쓰면 원하는 대로 에이전트들이 안 움직이겠죠. 네, 얘는 라이터. 네, 이제는 좀 복사 붙여넣기를 활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터는 에디터 태스크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번역가는 번역하는 태스크를 합니다. 자, 여기서 근데 조금 다른 게 다 프롬프팅을 이렇게 적어 주는데요. 네, 이렇게 프롬프팅을 적어 주는데 뭐 비동기 실행을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얘는. 네, 끄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모든 처리가 위에서 다 끝나고 맨 마지막에 얘는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웃풋 파일을 이렇게 아까 메모리 켰던 거를 내용들을 이제 여기다가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 트랜스를 맨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 친구가 여기다가 이제 작성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크류 AI 중에 크류를 한번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전트 플래너 와이터 에디터 묶어주는 겁니다. 트랜슬레이터. 아까 처음에 본 그림이랑 같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태스크스 플래너 플랜, 그 다음에 작성 라이트, 수정, 편집, 에딧, 트랜슬레이트 태스크. 네, 작성해 주시고 얘도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고 겁니다. 네, 다 작성이 됐고 마지막으로 이제 실행을 하려면 입력 값을 넣을 겁니다. input. 우리 토픽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 딕셔너리로 토픽. 이 이름이 다르면 안 돼요. 키는 토픽이고요. 뭐 제가 써놓은 질문이 있어요. 뭐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은 여러 개로 만들 수 있어요. 뭐 랭그래프도 있고 뭐 오토젠도 있고 크루 AI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얘가 제일 뭐 사용하기 편해서, 네, 약간 멀티 에이전트가 뭔지를 그냥 한번 구현할 때는 얘가 제일 간단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결과값을 한번 받아서 킥업. 자, 시작해요. 근데 여기 보면 비동기도 있고 뭐 범주도 있고 범주 비동기도 있으니까 이게 계속 기능이 발전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백엔드랑 묶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값을 인풋 값에다가 인풋 값을 넣겠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과를 한번 뿌려보도록 할게요. 자,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코드는 꽤 이제 에이전트를 많이 만들고 하다 보니까 그음에 맞는 태스크,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매핑해서 적어줘서 크류를 만들고
최종적으로 인풋 값을 키 밸류로 맞춰서 넣어주면 실행이 됩니다. 네, 이제 컨텐츠 기획자가 기획을 하고요. 뭐 태스크에 맞게끔. 네, 이게 조금 컴퓨터 사양마다 좀 시간이 차이가 있어요. 네, 콘텐츠 이제 기획을 해서 액션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결론은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랭그래프 에이전트 제가 넣은 거에 대한 기획을 SEO 키워드는 이렇게 뽑아주고 있네요. 네, 블로그 작성이니까. 네, 그 다음에 작가가 글을 좀 썼어요. 이제 결과겠죠. 이렇게 편집자가 좀 형식에 맞춰서 편집을 할 겁니다. 네, 그 다음 맨 마지막 트랜슬레이터가 혹시나 이상한 내용이 있다면 뭐 아니면 오천자로 요약도 하고요. 뭐 한국어가 아니면은 좀 다듬어 달라. 네, 보면 한국어 아닌 게 나와. 이게 어 에이전트 이거는 이제 LLM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게 반대로 영어로 나왔네요. 다시 한번. 네, 작성해주고 그 다음에 롤을 어, 그냥 이걸 한국어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애매하게 영어로 쓰니까 좀 얘가 헷갈리나 봐요. 번역과 전체 내용을 확인하고 한국어로 번역을 한다. 네, 한국어로 재작성하는 거죠. 한국어로 재작성한다. 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갈 거고요. 근데 이게 1비짜리여서 그래요. 이제 1비짜리를 제가 아까 여러분들이랑 맞춘다. 저는 10비 이상짜리를 추천드리긴 하는데 1비짜리는 좀 성능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방금 여러분들이랑 같이 할 3비짜리를 받았거든요. 3비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을 3비로 바꾸면 훨씬 더 정확하게 얘가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3비. 네, 파이널 해가지고 번역가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줬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예시안이고 진짜 잘 되게 하려면 이 프롬프트가 굉장히 중요하고 LLM이 당연히 지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3B짜리로 그냥 바꿔서 다시 저장해서 돌려보면 훨씬 더 나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훨씬 더 뭘 많이 작성했어요. 근데 영어로 막 작성을 하고 그러죠. 이게 이게 프롬프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
B가 올라갈수록 파라미터 많고 큰 모델일수록 성능은 훨씬 좋아요. 근데 영어로 작성을 해버리네요. 와. 네, 최종적으로는 작성을 이렇게 한국어로 마지막에는 작성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크다운 형식으로 작성을 해봤고요. 이 내용을 뭐 그대로 뭐 다른 데도 옮겨서 그냥 이제 블로그 형태로 마크다운 형태로 하거나 아니면 조금 바꿔가지고 뭐 포맷을 바꿔가지고도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멀티 에이전트로 블로그를 작성하는 네, 기술을 한번 사용해봤고요. 다양하게 여러분들도 적용해보시고 상세하게 해보시면서 좋은 게 있다면 공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